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아마 하루가 멀다 하고 답답한 심정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좌우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우쪽에서 이제 지지를 하시는 분들도 우쪽 나름대로 이제 또 답답한 심정을 갖고 계시고, 좌쪽에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좌쪽에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조금 답답한 심정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아무리 부인한다라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꼼수로 위성정당을 갖다가 두 개나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열린민주당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15일날 지나고 나면은 다 뭐 밝혀지겠습니다. 다 어차피 뭐 하나로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두 개 꼼수 위성 정당이 서로를 갖다가 내가 지금 막 친자식이다, 내가 지금 더불어 민주당의 친자식이다, 뭐가 도대체 누가 지금 뭐 적통을 지금 뭐 물려받은 거냐, 뭐 이런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지금 이제 수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저는 참 한탄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제 여쪽에서는 위성정당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바로 손 씨와 정 씨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이 많이 되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손 씨와 정 씨 위에는 이 김 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의 이제 위성정당이 바로 이 더불어시민당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양정철 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이제 문통의 가장 이제 최측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김 씨와 문 씨 둘 사이, 이제 부부 사이 가운데 이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비선 실세,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김 씨인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 조 씨, 이 조 씨를 임명할 때부터 일단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애시당초에 이제 이 사람이 임명됐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이 우쪽에 있는 사람한테만 충격을 줬던 게 아니라 좌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야,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임명이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임명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 임명되기 직전까지 48시간의 그 미스테리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 시간 동안에 누군가를 갖다가 만나가지고, 그 누군가가 지금 여자, 김씨 여자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문통에게 간접적으로 뭔가 읍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 조 씨에 대해 가지고 임명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이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조 씨의 지금 임명을 갖다가 두고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이 지켜주자 이거고, 그리고 이제 더불시민당 쪽에서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쳐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갖다 하면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이죠. 열린민주당에 있는 사람으로 이 최 씨가 있는데요. 31일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야, 15일날 끝나고 나면은 DNA 검사를 해가지고 누가 도대체 적통인지, 누가 도대체 친자식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 같은 경우도 이 정 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더니만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최 씨, 나는 정 씨, 성이 다르면은 굳이 DNA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지금 친자식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씨, 열린 씨, 성이 다르지 않냐? 뒷글자 이름이 같다라고 같은지만 같은 정당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수를 했죠. 그랬더니만 또 이제 열린민주당 쪽에서도 손 씨가 나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망설이다가 한 말씀을 올린다라고 하면서, 임재범 씨와 손지창 씨도 성 씨가 다르다. 자, 그러면서 성 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복 형제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성 씨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이제 내가 친자식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 수준이 아무리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저거 우리가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15일날 우리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신다면은 정말 이거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 보십시오. 내가 막 친자식이다 이러면서 지금 내가 지금 뭐 더불당의 친자식이다, 내가 지금 적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성씨가 다르지 않냐? 너네들은 뭐 우리는 더블인데 너네는 열린 아니냐? 이거 뭐 성씨가 다른 거 아니냐? 이랬더니만 임재범이랑 손지창도 있지.
저게 지금 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저거를 갖다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표면적인 갈등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 4월 1주차에 나왔던 이 리얼미터의 지금 조사 결과를 조금 보시면은요.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많이 빠진 게 어디 쪽으로 갔냐? 열린민주당이란 정의당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연합뉴스에서 내놓은 이 지금 이제 한국갤럽의 조사도 보시게 되면은 예상 득표로 이제 따져봤었을 때,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이제 약진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저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 씨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나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어떤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파악해야 되는 그 문제들까지 많이 갖고 있는 이 조 씨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진 교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상적인 사고로 한다면 그 정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열린민주당이나 그쪽으로 이제 지지를 옮겨간다라는 게 뭘 지금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조 씨를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조 씨는 결백하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지금 더불어시민당에서 이 열린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들 아무리 그렇다라고 한들 15일이 지나고 나면은 초기가 지금 의석수를 갖다가 10석 이상 차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 실제로 지금 지지율만큼 그렇게 차지를 해버리면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정철 씨가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니까 노통이나 문통 같은 경우는 탈당이나 분당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직격을 날렸죠. 자, 근데 반대로 열린민주당의 정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분들이 문통의 탄생과 성공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지금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지금 거의 자처하고 있죠. 저 사람들이 지금 누가 지금 친자식이냐, 우리가 지금 친자식이냐, 너네가 친자식이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거의 완전히 그냥 개판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초록이 동색이 우리가 봤을 때 뭐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가 15일날 져가지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겠죠, 그쵸? 저 정도 지금 수준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맡길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냐? 첫째로 일단 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수경과 양정철이 실질적으로 비선실세다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갖다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양정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사람이죠. 심 의원이 당시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었던 겁니까? 그 내용을 지금 조금 보시게 되면은 심 의원이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수경을 갖다가 문통의 비선실세라고 지목을 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심 의원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문통의 삼철, 최측근 아닙니까? 그 삼철 중 하나로 꼽히는 양정철을 갖다가 국정농단의 공모자라고 심 의원이 규정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제 우리들 병원 그 특혜 의혹에 대해 가지고 폭로를 갖다가 했었던 신혜선 씨가 다음과 같은 얘기도 했었는데요. 양정철 씨와 정 씨와 윤 씨 이 세 명이 나서가지고 먼저 도와주겠다라고 했으나 결국 사건을 갖다가 차일피일 끌기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도 주장을 했습니다. 야인으로 공직에 있지 않았던 양정철 씨가 김수경의 명을 받아서 우리들 병원 대출 사건에 개입했다라는 사실도 김수경 씨의 그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정철 씨가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윤구근을 갖다가 메신저로 압력을 행사하면서 심부름을 갖다가 시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구근이 이 사실을 갖다가 당사자인 신혜선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탁현민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 탁현민이 김수경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심 의원이 주장을 했었죠. 누구든지 간에 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무슨 뭐 MBC랑 지금 이제 뭐 난리가 나가지고 이상한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정신을 갖다가 팔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저 녹취록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양정철 씨가 실질적으로 비선실세다라고 그 충격적인 내용, 그게 지금 이제 심 의원의 주장이고 그 관련된 내용이 지금 녹취록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고 추가적으로 저거를 지금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저쪽, 이 여쪽에서 같은 경우는 잃을 게 많지만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잃을 게 없다. 미래통합당 쪽 같은 경우는 잃을 게 없지만 앞으로 지금 이제 더불당 쪽에서 같은 경우는 잃을 게 많다.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녹취록도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심의원의 그 녹취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꼭 봐두시고 우리가 이 사실 자체를 갖다가 언론이 주도적으로 안 알린다라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공유를 해가지고 저런 식의 지금 막 친자식 문제를 갖다가 지금 막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누가 지금 막 적통을 갖다가 이어받았냐 이런 식의 지금 수준 낮은 저런 정치를 보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15일날 승리를 맡겨서는 결코 안 되겠죠.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시고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